오늘 오래간만에 영화를 하나 볼까? 근데 뭘 보지? 아, 그래, 요거다. 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도 프로젝터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프로젝터는 캠핑용 프로젝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주로 거실 거치용 프로젝터를 주로 다뤄왔었죠. 오늘 최초로 캠핑 전용 프로젝터를 보기로 하죠. 이 제품은 ABC 코리아로부터 제품 대여를 받았습니다. ABC 코리아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제품이냐? 뷰소닉의 M1 플러스 G2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보통은 한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리뷰를 했었는데 요번 한 회에 한번 다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를 보면요. 여기 보면 IF 디자인 어워드 2018 하고 딱 박혀 있네요. IF 디자인 어워드 하면은 이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 M1 플러스 G2가 2018년에 상을 받았군요. 자, 그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파우치에 쌓여있는 본체가 있고요. 그 밑에는 리모컨이 보이고요. 접지식 한국형 컨센트가 달린 파워 케이블이 있고요. AC 전원을 DC로 전환해주는 어댑터가 있고요. 네, 전원 케이블과 어댑터의 길이는 각각 1.1m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2m 정도 되죠. 전원 케이블의 길이로서는 충분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C2C 방식이에요. 요게 구성의 다입니다. 심플해요. 그리고 파우치에서 본체를 꺼내면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뭐야, 프로젝터라고 하면서 렌즈도 안 보이고 전원은 어디 꽂는 거며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쵸? 이렇게 깔끔하고 전혀 프로젝터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이게 프로젝터다. 이게 디자인이죠. 그 비밀은 바로 이 앞에 뷰소닉이라고 하는 것을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게 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뷰소닉 글자가 달려있는 이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렌즈 커버도 됨과 동시에 받침대, 스탠드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만 카돈 딱 박혀있죠. 여기 쓰인 스피커가 하만 카돈 스피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WVJ예요. 854480입니다. 480p 밖에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캠핑용입니다. 거실 거치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DLP 방식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DMD는 0.2인치의 크기라고 합니다. 밝기도 300안시.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캠핑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해상도나 밝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명암비는 12만 대 1. 대단하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통 끼케야 10,000대 1 정도의 제품만 봤었는데 12만 대 1이라뇨.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램프 수명 3만 시간, 키스톤은 플러스 마이너스 40도인데 수직 키스톤만 되고, 그리고 이 수직 키스톤은 오토 키스톤입니다. 자동으로 키스톤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3W짜리가 2개인데 이 스피커는 하만 카돈 스피커이군요. 그리고 HDMI 포트가 하나, USB 포트가 2개인데 USB 타입 A 포트가 하나가 있고 USB 타입 C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SD카드 슬롯도 있는데 이 SD카드는 마이크로 SD카드입니다. 새끼손톱만한 SD카드 있잖아요. 그것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가 있습니다. VGA는 없고요. 블루투스가 있는데 버전은 4.2 버전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가능한데 2.4기가 그리고 5GHz를 둘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CPU는 쿼드코어인데요. ARM의 콜텍스 A53 칩이 들어있어요. A53 하면은 딱 평범한 수준의 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W사의 땡2가 이 A53 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80p 프로젝터에 쓰이는 칩을 480p 프로젝터에서도 쓸 수가 있구나.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스펙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OS는 자체 OS인데요. 이거 안드로이드 기반이고요.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안드로이드 5 내지는 6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3D도 됩니다. 셔터 글래스 방식이고요. 그리고 REC709 이거
영역에 관한 얘기라고 했죠. 요 RC709는 125%를 커버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네마 슈퍼 컬러 플러스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이 돼 있대요. 예, 뭐 영화처럼 대단한 컬러 거기다 플러스까지 적용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색감이 되게 풍부하다, 아주 화려하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특히나 여기 명암비가 12만 대 1인 것과 그 시너지가 나서 더 괜찮은 색깔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데 12,000mAh예요. 그리고 이것은 최대 절전의 경우에 6시간까지 쓸 수가 있고요. 일반 모드일 적에는 2시간 반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기는 151-12640mm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거냐? 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바로 갤럭시 S8 플러스이거든요. 요거랑 딱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되게 컴팩트하게 생겼습니다. 무게는 700g, 1kg도 안 되는군요. 되게 가볍습니다. 사실 뭐 메뉴는 별다를 게 없어요. 이게 메뉴의 초기 화면인데요. 파일 관리, 앱 센터, 블루투스, 설정, 스크린 미러링 이거거든요. 이 파일 관리는요, 내장 메모리 또는 여기에 꽂힌 USB 같은 것에서 이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그 파일 매니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앱 센터에는요, 앱토이드라고 하는 앱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앱 스토어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 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페어링, 블루투스 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그렇고 블루투스 페어링도 그렇고 사실은 동일 기능을 합니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외부로부터 블루투스 신호를 받아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 M1 플러스 G2는 단순히 프로젝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캠핑 가가지고 줄창, 명함만 보는 데만 쓰이면은 좀 아깝잖아요. 이왕이면은 이 한적한 야외에서 멋진 음악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럴 적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땡입니다. 가뜩이나 품질 좋은 하만 카돈 스피커잖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아웃은요, 이 영상을 볼 때 이 영상의 음성 신호를 바깥으로 빼는 것, 즉 다른 외부 블루투스 스피커나 아니면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설정을 한번 가볼까요? 예, 설정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설정에서는 키스톤을 자동으로 설정할래, 수동으로 설정할래, 그리고 수동으로 설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설정할래, 요거를 조정하는 그런 메뉴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어드밴스 세팅인데요. 라이트 소스 레벨은요, 풀이 있고 에코가 있고 익스텐디드 에코가 있고 배터리 세이빙이 있어요. 가장 절전이 되는 것은 배터리 세이빙이 되겠죠. 이렇게 할 적에는 6시간을 버틸 수 있고, 그냥 풀로 할 경우에는 2시간 반 정도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거예요, 이건.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뭐지? 예, 하이 알티튜드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고산지대 모드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건가? 예, 이게 해발 1500m 그 위에서 쓸 적에는 이 모드를 켜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산지대에서는요,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ED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냉각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얼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각이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원의 출력을 좀 줄이고 팬의 강도를 좀 올리고 하는 이런 설정이 필요해지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모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1500m 이상에서 이 프로젝트를 쓸 일이 있을까요? 뭐 한라산 꼭대기? 다음에 스크린 미러링이 있는데요. 구글 홈과 M1 플러스 G2가 같은 와이파이 AP 안에 있도록 하고, 이 모드로 들어가면 구글 홈을 키게 되면 구글 홈이 이 뷰소닉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러링 할 수 있게 전송 시작을 누르면 미러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메뉴에 답니다. 근데 3D 할 수 있다면 3D 어떻게? 3D요? 3D는 일단 3D가 있는 파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PC 안에 있는 3D 파일을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M1 플러스 G2를 HDMI로 연결을 해주고요.
PC에서 동영상 파일을 재생을 시키면 당연히 프로젝터에도 재생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어드밴스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3D 설정이 나와요. 여기에 오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프레임 패킹, 버텀 앤 탑,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나오는데요. 저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골치 아프면 오토로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두 영상을 합쳐줍니다. 그러면은 셔터 글래스 안경을 쓰고 3D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 쉽죠잉?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가 늘상 하는 성능 테스트 있죠? 자, 비교 대상은 비슷한 밝기를 가진 T4의 땡5입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를 해도 되는 거야? 왜요? 아니 분명히 땡5는 내가 알기로는 1080p인데 예, 그렇습니다. 1080p와 M1 플러스 G2 480p를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좀 무모하긴 하지만 자, 하얀색은 거의 밝기는 엇비슷하죠. 그런데 색감이 M1 플러스 G2가 DLP 방식이라서 골고루 하얗다고 했잖아요. LCD 방식에 비해서 확실히 고른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검은색은 어떻습니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아주 약간 M1 플러스 G2가 조금 더 회색이에요. 땡5가 조금 더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색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LCD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균일하고 자연스럽게 색이 변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색감도 되게 쨍하죠. 자, 이 칼라바 화면을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색 표현이 되게 정확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화사하게 잘 나왔죠. 전반적으로 M1 플러스 G2가 480p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풍부한 색감과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화면의 크기가 50인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창 커져버리면 픽셀이 점점 커지면서 아무래도 좀 단점이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캠핑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캠핑용은 한 60인치대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0인치대에서는 480p가 전혀 꿀릴 것이 없습니다. 픽셀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60인치 정도 되면. 자, 이것도 보세요. 요거는 약간 좀 과장이 된 측면이 있어요. 이거지. 아무래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카메라가 찍다 보니까 좀 약간 색이 날아간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여전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건 딱 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480p는 글씨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1080p가 글씨가 깔끔하죠. LCD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LCD는 뇌 귀퉁이가 좀 어둡고 그리고 초점이 살짝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1080p이기 때문에 분명히 M1 플러스 G2에 비해서 땡5가 글씨는 훨씬 더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스펙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럼 480p가 그럼 글씨는 전혀 표현하지 못하느냐? 아니죠. 보세요. 폰트의 굵기가 좀 일정치 않아서 어떤 부분은 좀 굵고 어떤 부분은 좀 얇고 이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글자를 인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요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면이 되게 비비드해요. 이게 알리시 709 125%를 커버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다 뭐 시네마 슈퍼 컬러 플러스 이것 때문인 걸까요? 되게 색깔이 강렬하죠. 여기까지가 성능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걸 캠핑으로 가져가 보면 어떠냐? 캠핑에 가져가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캠핑장에 가가지고요, 밤에 이렇게 박스 위에다가 M1 플러스 G2를 설치해 놨어요. 자, 어디에도 케이블 같은 건 없습니다. 셋탑박스도 없어요. 딱 본체 하나뿐입니다. 오직 배터리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해 놨는데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를 비추고 있는데도 이렇게 환합니다. 자, 이렇게 달밝은 밤에 가로등도 있고 하지만 300안시가 이렇게 밝아요. 자, 이게 300안시입니다.
캠핑장에서는 이 정도로 밝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 밝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480p인데도 이게 뭐 픽셀 같은 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이게 지금 80인치 스크린인데요. 요걸 뒤에서 한 3m 내지 4m 정도 뒤에서 봤거든요. 오, 정말 쨍한 거 있죠? 사운드도 아니 3W짜리 2개인데 이거 괜찮겠어? 아니요, 쩌렁쩌렁 울립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저음이나 고음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 이런 게 안 나요. 이게 바로 이제 스피커의 위력이 되겠죠. 아주 소리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결론은 캠핑용 프로젝터로는 이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총평을 해볼게요. M1 플러스 G2 이 장점이 뭐냐? 완성도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글쎄 제가 다른 캠핑용 프로젝터를 안 다뤄봐서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너무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캠핑용 프로젝터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수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주 탄탄하게 생겼고, 그리고 여러모로 만듦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요, USB PD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물론 배터리가 최대 절전 모드로 6시간을 갈 수 있고 일반 모드로는 2시간 반을 간다고 하는데, 아니 깜빡 잊고 충전을 못했어. 그럼 어떡해?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적에 우리는 USB PD를 지원하는 45W 이상의 보조 배터리를 메인 전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쏠쏠해요. 왜? 배터리가 닳아도 걱정이 없거든요. 미리 보조 배터리만 잘 챙겨가면. 그냥 배터리 하나로만 되고 USB PD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럼 충전만 안 하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외부 보조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 커버 겸 스탠드가 아주 쓸모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이쁠 뿐더러 아주 실용적입니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웬만해선 잘 쓰러지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터를 조금 더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Vcast Sender라고 하는 앱을 검색해 보세요. 그럼 아마 뷰소닉 Vcast Sender라는 앱이 나올 텐데요. 이걸 설치해 가지고요, 요거 빔 프로젝터랑 연동시키잖아요. 그러면 빔 프로젝터의 메뉴 화면이 그대로 내 핸드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똑똑똑 클릭만 하면은 아주 편하게 빔 프로젝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개꿀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이게 초점거리가 짧다는 게 장점입니다. 거치식 1LCD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초점거리가 적어도 한 1.5m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 화면이 50인치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M1 플러스 G2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실래요? 이거 지금 A4G거든요. A4G에다가 초점을 맞춰도 잘 맞아요. 심지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화면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왜 좋으냐? 어떤 상황에서도 영상을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프로젝터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점은 없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 일단 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좀 애매한 데 붙어 있어요. 그 마이크로 SD 카드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 새끼손가락 손톱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맨 구석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원 포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DC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요, 그 공간이 되게 좁게 돼요. 거기다가 그 조그만 거를 넣고 빼고 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요거는 좀 위치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좀 널찍한 데로 좀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 거치를 위한 홀이 있는데요, 여기에 약간 턱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대를 잘 조여놔도 이게 딱 고정이 안 됩니다.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고정을 시키려면 삼각대의 그 나사와 이 나사 구멍 사이에 휴지 같은 거라도 몇 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사이에 대줘야지 딱 고정이 되겠더라고요. 요거는 살짝 좀 아쉬웠어요.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D인데요. 이 PC를 통해 가지고 3D를 구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USB 메모리나 아니면 그 마이크로 SD 카드 안에 3D 파일을
넣어서 재생을 시켜봤더니 아예 3D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메뉴가 비활성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3D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PC가 있어야만 한다. 아니면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 뷰소닉이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앱토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모든 앱을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따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이드로딩 방식이라고 하죠. 사이드로딩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앱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번거롭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단점은요, 이 M1 플러스 G2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내장 미디어 플레이어가 자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볼 때 SMI나 SRT 자막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안타깝죠. 자, 그럼 이걸 그냥 감수를 해야 되느냐? 예, 그건 또 아니죠. 지금 이 M1 플러스 G2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앱을 깔 수가 있으니까 자막 파일을 같이 재생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를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플레이어가 뭐가 있죠? 예, MX 플레이어가 있고 또 VLC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앱토이드에 들어가서 그 플레이어들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이드로딩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APK 퓨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MX 플레이어나 VLC 플레이어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APK 파일을 따로 다운을 받으셔서 USB 메모리에 넣으신 다음에 그 USB 메모리를 M1 플러스 G2에 꽂아서 거기에서 해당 APK 파일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해보니까 MX 플레이어는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뻑이 나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MX 플레이어는 설치하지 마시고 VLC 플레이어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VLC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텍스트 인코딩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막 인코딩을 한국어로 바꿔줘야 한다. 이게 좀 번거롭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아주 깔끔하게 동영상과 함께 자막 파일도 잘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단점 맞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애매한 게 가격이죠. 지금 이 가격이 39만 9천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거치식의 경우에는 뭐 10만원대 중반 20만원대 초반이면은 LCD 프로젝터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밝고 해상도도 FHD인 거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비싼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DLP가 원래 비싸요. 그 DMD 칩이 원래 비싸거든요. 이게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제공하는 독점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가격 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LCD 프로젝터보다는 DLP 프로젝터가 좀 비싸고요. 그런데다가 또 뭐 스피커도 하돈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재질도 막 알루미늄이에요, 철이에요. 뭐 이런 걸 잔뜩 갖다 박아가지고 튼실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39만 9천 원이 비싼 값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막상 이제 사기 전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좀 센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품질에 비하면 충분히 용인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리뷰 마칠게요. 근데 한 가지 정보를 드릴 게 있어요. 요거요, 제가 그 아래 그 동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이 M1 플러스 G2를 구입하시잖아요. 이러면요, 사은품이 있대요. 60인치 족자형 스크린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거 60인치 스크린 따로 사면 이것도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너스로 준다고? 개꿀. 그래서 혹시라도 이 M1 플러스 G2를
이 더운 여름철에 캠핑 가서 한번 즐겨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스크린과 함께 겟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도 내용 재미있었다, 유익했다, 아니면 중구난방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수고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앉아.